우리 결혼할 때 이혼을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혼을 하지 않으려면 정말로 결혼하려고 하는 이 사람과 내가 잘 맞는지, 그리고 잘 맞을 예정인지, 혹은 우리가 이혼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줄어들 수 있는지를 알고 시작을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결혼 전에 내가 결혼하려고 하는 이 상대방이 내 운명의 짝인지, 적어도 이혼의 가능성이 낮은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결정들이 있어요. 진로라든지 결혼이라든지. 근데 사실 이 직업이나 진로 같은 것도 한번 결정을 하면 수십 년간 바꾸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해서 제출을 하고 나면 사실 무르기가 어려워요. 이혼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이혼하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왕이면 결혼을 하면서 몇 가지 체크를 해보고 난 다음에 정말 최고의 선택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결정을 할 때 두 가지 기준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는 데이터고요, 두 번째는 직감이에요. 우리 쎄한 건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죠. 이 쎄하다는 걸 우린 직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직감에 대한 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휴리스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림짐작, 그러니까 대충 짐작을 했는데 저게 맞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되게 많아요. 우리는 이거를 직감이라고 해요. 그래서 쎄함도 과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거나 뭔가 결정을 할 때 잘 모르겠어.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아.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데이터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자산, 직업, 연봉, 뭐 부모님, 이런 것들이 데이터라고 한다면 그 이외에 그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 그 사람의 화났을 때 그 사람과 갈등 상태에서, 혹은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사실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무리 좋아도, 막 연봉이 막 3억씩 하고 아무리 사람이 괜찮고 잘한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욱해서 화를 낸다거나, 그 화내는 방식이 굉장히 안 좋다거나, 혹은 그 사람이 안 좋은 상황에서 안 좋은 방식으로 표현을 한다거나, 그러면 쎄함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아주 짧게 쑥 지나가는 게 있거든요. 이게 바로 직감이라는 거예요. 되게 재미있게도 심리학에서도 휴리스틱으로 결정한 판단이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교수의 클립을 30초짜리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하는 평가하고요, 15주차를 모두 다 듣고 하는 평가하고요, 거의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짧게 보고 판단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전문가들도 직감을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쎄해 그러면 더 체크하고 더 체크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문제점을 발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지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쎄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켈트너 리스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켈트너 리스트가 뭐냐면, 유명한 야구 통계학자 빌 제임스가 특정 야구 선수가 명예의 전당에 오를 자격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켈트너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리스트는요, 그냥 단순하게 통계적인 것만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본능적이고 직관적인 질문을 통해서 선수의 자질을 평가하는 거죠. 이 켈트너 리스트를 결혼에다가도 적용을 해서 내가 지금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게 정말로 괜찮을까? 내가 정말 이 한 사람을 믿고 한 30년, 40년을 살 수 있을까? 정말 결혼하고 나서 한 6개월 만에 이혼해야지 이런 결심이 들지 않게 그 쎄함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을 알려드릴게요. 결혼 전 운명의 짝인지 확인도 하면서요, 나의 결혼 역량평가를 한번 해보시고 나도 결혼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도 함께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평가, 그리고 나 스스로에 대한 나에 대한 평가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는 질문에 정말 솔직하게 답변을 해보세요. 우리가 내가 결혼까지 생각을 했으니까 얼마나 포장하고 싶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합리화의 동물이기 때문에 합리화를 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정말 쎄함이 1%도 생각나지 않는가? 내가 이 질문을 했을 때 정말 깨끗하게 정말 이게 100% 맞아 라고 할 수 있는 대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결혼을 고려하는 파트너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나도 상대방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연애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 덕분에 내가 발전하는 기분이 들고, 그리고 내 덕분에 이 사람이 발전하는 기분이 드는 이런 파트너를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나 혼자 이 사람을 계속 뒷받침을 해주고 상대방은 계속 발전하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는 계속 제자리거나 더 안 좋아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반드시 꼭 고민해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사람 모두 감정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의지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하고 상대방이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편안한가, 관계가 불안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 사람들은 이런 조언을 합니다. 떨리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아니야, 편한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편한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야의 말의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람이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가, 그리고 서로 감정을 공유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의지를 잘 하기도 하면서 독립적인가, 그래서 그러면서 평온한가를 살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는 않는가. 상대방이 나한테 통제를 시도하거나 가스라이팅을 하거나 이런 것도 문제지만, 내가 상대방이 변하기를 바라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계속 잔소리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두 가지를 같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만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도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잔소리를 해야 될 상황 혹은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협의를 해야 될 문제지,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고 그 사람이 안 되는 영역을 계속 조작하고 통제하려고 해서 내가 계속 화가 나는 건 아닌가, 이 부분을 체크를 꼭 해보십시오. 네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서로 의견이 충돌되었을 때 서로 존중하고 있는가? 혹여나 부정적이거나 경멸적인 방식으로 대화를 하는 건 아닌가?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결혼을 앞두면 싸울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어떤 커플들은 싸울 일에 막 싸우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결국 결혼이 깨지는데, 어떤 커플은 서로 의견이 달랐을 때 서로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커플들이 있습니다. 이런 커플들이 잘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생겼을 때를 잘 지켜보십시오. 다섯 번째 질문할게요. 의사결정과 관계 내에서 권력과 영향력을 공유하고 있는가? 즉, 서로 상의하고 결정하는가? 누구 한 명의 말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물론 한 가지의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누군가가 양보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계속 한 명이 양보를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무언가 힘이 있는 것 혹은 힘이 없는 것이 더 있고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더 잘 알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이 사람의 말을 따르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서로 적절히 균형이 분배가 되어 있느냐는 되게 중요해요. 즉, 상대방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그 사람이 좋아, 별로야 라고 하는 것을 듣고 반드시 설득이 필요하다면 설득을 통해서 동조까지 얻어내는 것, 혹은 설득해서 협의를 해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따라 그래서 강압적으로 하는 건 아닌가, 이런 거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입니다. 결혼을 고려하는 내 파트너가 최고의 친구고 그 사람에게도 내가 최고의 친구인지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는 결혼을 최고의 베프를 찾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연애를 하다가 연애가 끝나고 나면 되게 슬픈 게, 정말 굉장히 좋은 가 사라진 느낌, 그 느낌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연애라는 게, 누군가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연애라는 게 너무 슬퍼요. 왜냐하면 기간제 베프를 사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사실 결혼은 진짜 내 인생을 함께 하게 될 베프를 만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최고의 친구가 되고 있는지를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우리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체크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지만 나의 관점에서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나한테는 이득이기 때문에 결혼을 결심하는 것.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그래, 결혼하지 뭐, 이런 관점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라는 공동체로 생각을 한다면, 결혼을 결심하고 나면 누군가가 누군가의 돈을 막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그 사람의 돈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돈을 막 쓰게 하고 내 돈을 아낀다거나, 내 돈을 막 쓰게 하고 그 사람의 돈을 아낀다거나, 이것 자체가 이기적인 판단이고, 그리고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라는 관점에서 서로 생각하고 있는가, 상대방도 그런지 나도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덟 번째입니다. 서로의 소셜미디어와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가? 사실 소셜미디어하고 은행 계좌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사실 결혼을 결심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이 비밀번호들을 공유하게 되는 사건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부부나 커플들이 상대방의 계좌 비밀번호라든지 공인인증서라든지 아니면 SNS 비밀번호를 서로 공유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걸 갖고 감시를 하려고 공유를 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한 건. 하지만 그런 비번들을 공유할 만큼 신뢰했을 때 사실은 사람들은 결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체크해 보시고요. 9번째입니다. 서로에게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상대방을 과대평가하는 건 아닌가. 우리가 상대방을 좋아하는 것과 그 사람을 과대평가하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건 말 그대로 그 사람 좋아하는 거죠. 과대평가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실제로 객관적인 지식과 기술과 태도가 있는데 그 사람이 갖지 않은 역량을 과대하게 평가해서 이 사람은 이것도 잘해 저것도 잘해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오류가 생기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과대하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것도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10번째입니다. 내 가까운 친구들이 이 결혼이 오래 갈 거라고 믿는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하게 된 친구들을 소개해 주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시기질 때문에 와, 이 사람 너무 괜찮다 그러면서 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진정한 친구라면 이 사람이 정말로 괜찮은지 별로인지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걸 바탕으로 친구들이 너무 잘 살 것 같아 라고 모두 다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건지 혹은 누구라도 한 명이 좀 잘 못 살 것 같아 이게 좀 쎄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은 체크를 한 번씩 해보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나의 결혼 생활이 오래 갈 거라고 믿느냐에 따라서 좌우될 거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 친구들이 나에게 정말 소중하고 나의 인생을 걱정하는 친구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무언가 걱정하고 있다는 게 있다면 내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그들이 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11번째 질문입니다. 관계에 질투나 통제라든지 폭력적인 성향이라든지 가스라이팅이라든지 이런 징후가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사실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 결혼하기 전에 제가 결혼을 앞두고 나니까 남자친구가 이런 행동이 되게 쎄함을 느껴서 신경 쓰이는데 결혼을 지금 업자니 너무 멀리까지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는 얘기를 언제나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결혼 얘기가 아무리 오갔어도 아무리 날짜를 잡고 그리고 식장을 예약을 하고 하루 전이라고 할지라도 뭔가 통제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이렇게 있다면 혹은 이것 때문에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한 번 정도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12번째 질문입니다. 정치, 종교, 결혼의 중요성, 아이를 낳을지 말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유하고 가치관을 서로 나누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사실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의외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혼을 꺼려 하거든요. 근데 정치적인 생각이 다를 때 대하는 태도에 따라 다르고요. 종교가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고 그 사람을 인정할 수만 있다면 사실 만나거나 결혼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문제가 되냐면 통제하고 강요할 때부터 문제가 돼요. 특히 결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이를 낳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결혼을 한 명은 할 생각이 없는데 한 명은 결혼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해도 문제가 생기고요. 또 내가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어. 그래서 결혼을 해놓고 아이 낳자 그러면 결혼 전에 이미 얘기를 끝낸 걸 결혼 후에 얘기를 하면 이혼받게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가치관을 공유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13번째 질문입니다. 서로의 필요, 욕구, 목표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가? 근데 여기에서 전제는요,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을 하되 나를 잃지 않으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희생을 말하는 건 나를 모두 포기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만 살라는 그런 게 아니고요. 나의 인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있다면 내가 지지해 줄 수도 있고 서포트해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직장 잘 다니다가 나 대학에 가야 되겠어. 전공 새로 해야 되겠어. 혹은 대학원을 가야 되겠어. 그러려면 내가 야근을 못하고 야근 수당들을 못 받고 학비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상의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당신이 가장인데 가장이 직장을 그만두고 어떻게 학교를 다닐 생각을 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괜찮아요. 내가 돈을 버니까 직장 그만두고
학교 다니고 그리고 원하는 걸 하고 그 다음에 나 도와주면 되죠. 그러면서 서로를 위해서 이 희생하는 영역이 희생은 희생이지만 나를 없애면서까지 하는 희생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14번째 질문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안정형 성향인가 혹은 안정형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인가를 체크해 보세요. 관계에서 애착 유형이라는 거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안 집착 애착, 불안 회피 애착, 안정 애착, 혼란 애착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안정형이 안정형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하지만 안정형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외에 혼란 애착, 불안 집착 애착, 불안 회피 애착 이 나머지가 50%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 안 되냐 이렇게 따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그런 애착 유형이 불안이라든지 혼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극복하는데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안정형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하는 심리 이론에서 결혼은 제2의 탄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안정형이 될 수 있느냐 혹은 더 괜찮은 인간이 될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불안형이고 내가 안정형이라서 혼자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관계는 절대 안 돼요. 그 사람 스스로도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도움 SOS를 요청을 한다면 그래도 괜찮아요. 되도록이면 안정형끼리 만나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존재하기 때문에 방법을 같이 알려드립니다. 15번째 질문입니다. 속궁합이 맞나요? 속궁합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속궁합 맞는 사람 찾길 바랍니다. 제가 한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막 정리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의 목표는 점수를 책정을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관계가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예라고 대답하면 참 좋겠지만 명확하게 아니라고 나온 영역에 대해서는 주의를 좀 주고 그리고 협의가 가능한 영역인지 아니면 이거는 절대 안 된 영역인지를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과학적인 증거들은 꼭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거는 좀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주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레드카드처럼 야 이건 위험해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영역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질문을 통해서 한번 자기 점검 그리고 서로를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을 할 거면 이혼하지 않고 이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게 목표가 되지 않겠어요? 이미 사랑에 빠졌고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이인데 그래도 이혼을 하지 않고 정말 평생 행복하게 살려면 이 정도 체크를 해보고 점검을 해보는 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